자, 여기 수소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소를 사용하는 배, 잠수함, 굴삭기, 지게차도 있죠. 오늘은 수소를 사용하는 장치들을 모아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 시작에는 현대자동차그룹,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15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했습니다. 수소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수소를 생산, 운반,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요, 해외의 동반자를 찾으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갖겠다, 이런 것인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탄소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아파트, 그리고 산업 현장이나 배, 자동차 모두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탄소를 뿜어내지 말고 수소를 사용하자,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에 참여한 주요 5개 그룹사는 2030년까지 4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진짜 이건 국가적인 사업인 거예요. 이번 행사를 둘러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스예요. 행사장의 절반을 뚝 잘라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 관련 컨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수소차 넥소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는 패스하고요. 일단 눈에 띄는 게 큰 차, 트레일러 드론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납작한 차를 앞뒤로 배치했고요.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앞뒤의 차는 서로 유기적으로 자율주행을 도와가면서 하는데 지금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랙터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보세요. 앞뒤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주차된 상황에서 쓱 그냥 빠져나오죠. 앞뒤가 함께 움직이는 거는 진짜 많은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유턴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15.3m에 이르는 트레일러 드론을 전시했는데 일단 실제 차는 아니라서 멀리서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분이 있기는 해요. 나중에는 자율주행으로 이런 좁은 길에서도 쓱쓱 회전을 하고요. 외부에 있는 픽셀 형태의 아이오닉 5에서 봤던 그런 램프들을 이용해서 외부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컨셉인 거예요. 미래에는 이런 형태의 수소 트레일러로 운송을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지금도 비슷하게 생긴 차가 항구에 있기도 하죠. 다른 점은 내연기관이 아니라서 이거는 실내에서 움직여도 공해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큰 트레일러와 연결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소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장거리 운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앞에 있는 차, 그걸 모듈이라고 생각하고 떼어내면은 딱 요런 게 됩니다. 요거는 레스큐 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수소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달리는 자동차예요. 상단부의 구조물을 바꿀 수 있어서 소방차나 구조차, 이런 특수용도로 개조할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소방차 형태로 만들었는데 원격 주행이나 자율주행 이런 게 가능하고요. 소방 방수총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어디 산에 불 나면은 혼자 보내서 불을 끄게, 이런 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소연료 전지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차를 보여드렸는데 자율주행은 둘째로 하더라도 수소연료 전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걸 보여주는 차들도 있습니다. 긴급구호에 쓸 수 있다는 이 차, 지금 딱 보면은 미군의 군용차 닮았죠? 근데 미군용이 아니라 이건 기아가 개발한 전술차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특징은 뒤에 분리가 가능한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를 한 거예요. 긴급 상황에 전기를 제공하는데 지금은 발전기를 끌고 가잖아요. 이 트레일러처럼 생긴 거를요. 그런데 이 차는 사륜구동차 뒤에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를 해서 어딘가 산속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220V 단상, 그리고 공장 같은 데서 쓰는 380V 삼상 공급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력은 물론이고요, 산업용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요. 끝으로 좀 더 예쁜 차도 있습니다. 지금은 SUV 넥소가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차, 이거는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컨셉카로 근거리 배달용으로 만든 겁니다. 내부를 보면은 택배 박스 같은 거를 트렁크에 실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특징은 뒤에 범퍼에 탈착 가능한 키트를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실내는 스마트폰을 운전대에 딱 붙여놨죠. 그리고 앞에는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이런 게 쫙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저희가 예전에 전해드렸던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현대차와 카누가 전기차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함께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데서 이런 협업의 티가 살살 나기 시작하네요. 크랩 주행이 가능하다는데 이 크랩 주행을 하는 거, 개처럼 옆으로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네 바퀴 모두가 조향이 되니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옆으로 갈 수 있어서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실내의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것이 특징인데 카누에서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운전대를 전선으로만 연결했던 그 기술이 나왔었는데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스티어 바이 와이어리스, 전선도 없이 무선으로 운전대를 조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차들 모두 수소연료 전지를 바탕으로 움직여요. 작은 차들은 30이나 50kW의 연료전지 파워팩을 사용하는데요. 수소를 투입하고 그 중에 45%를 전기로 출력을 한다, 이런 효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로 바꿨다가 운반을 하고 또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사용하는 과정,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수소가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업계에서는 기술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러면은 생산 단가가 내려갈 테고 효율이 개선되면서 상업성이 충분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소를 사용하는 미래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2019년 CES에 다녀와서 정말 심각하게 체험했던 트렌드인데요.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에너지 사용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진짜 대변혁의 시기,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수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수소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